안녕하세요 여러분, 경민쌤입니다. 오늘부터 자기소개서 수행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기소개서 첫 번째 수업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진로 영어 평가와 관련된 확정된 내용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영문 자기소개서 자체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4가지 문항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이 1번, 3번 담당했기 때문에 선생님 1번에 대한 문항에 대한 소개, 그리고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관련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에 여러분한테 이제 유인물을 줬는데요. 그 유인물을 같이 두고 있으면은 좀 팁이나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일단 진로 영어 평가에 관한 안내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다시피 우리 지필은 40%, 수행은 60%인데요. 그 40%의 지필 고사 중에 1차 고사가 무려 30%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1차 고사는 이제 10%에 10%. 그래서 이제 퀴즈 수행평가에서 나오는 걸 범위로 지필고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모의고사, 지문이 전체 다 들어가게 됐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진로 영어가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A, B, C를 가르는 기준이 A와 B는 80점, B와 C는 60점이에요. 근데 이 80점, 60점이라고 하는 것은 1차 고사, 2차 고사 수행평가 다 합쳐서 100점 만점 중에서 이제 80점이라는 얘기죠. 이번에 33.3점 이상이면은 앞으로의 수행평가를 만점 받으면 A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60% 중에 영문 자기소개서가 50%에 이르르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퀴즈는 20%인데요. 이거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이제 퀴즈 본 학생들 있을 텐데, 그렇게 그냥 수업 시간에 퀴즈를 풀고 유인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고요. 퀴즈는 총 10회. 10회 중에 3회는 1차 고사 전에 끝났어요. 1, 3회는 1차 고사, 4에서 10회는 2차 고사 전에 하고 모두 2차 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뭐 이제 필요한 학생은 이거 이제 캡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아주 공을 들여서 힘들게 만든 아주 깔끔한 수행평가 일정인데요. 물론 이제 원격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변동사항은 발생될 수 있는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김상철 선생님 시간에 주로 이제 퀴즈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김상철 선생님 시간에 뭐 어떤 학교 일정이 있거나 하면은 이제 선생님이나 조세라 선생님 시간에 이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이제 진행된 반이 있으니까 뭐 친구 있으면 한번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영김 시간에는 자소서 1번 강의를 한 다음에 자소 1번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리고 자소서 3번 강의를 한 다음에 자소서 3번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한 그 다음 날에 실제로 교실에서 8명에서 10명 정도가 이제 발표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영조 선생님 시간에는요, 자소서 2번 강의하고 그 다음 주에 발표. 자소서 4번 강의하고 그 다음 주에 발표. 근데 좀 이렇게 텀이 약간 길어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수행평가, 실전 쓰기 수행평가, 이거는 25%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기말 직전주에 할 텐데, 최대한 이제 뭐 이틀이나 3일 내에 이제 기말고사가 이제 12월 21일부터 23일인데 그 전주 월화수 내로 빨리 끝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은 이제 10%인 거죠. 요거 참고해 주세요. 거의 뭐
선생님도 희망하지만 이게 확정된 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일정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거는 뭐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점수를 좀 주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지, 깎으려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는다는 점 너무 긴장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영문 자기소개서 수행평가 총 50%의 비율을 차지하죠. 25%는 연습 글쓰기 4회, 이거는 한글, 그리고 발표 1회, 이거는 영어죠. 근데 이제 영어 발표를 진행하는 문항에 대한 거는 영어 발표 대본을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게 총 몇 회예요? 4회 더하기 1회, 5회죠. 그래서 25 나누기 5 해서 한 번 이 과제를 수행할 때마다 5%씩 적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이제 실전 글쓰기죠. 이 실전 글쓰기는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발표한 그 문항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주어진 시간 50분 안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이제 글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전 글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25% 중에서 내용 그리고 언어 사용 이렇게 볼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이 수행평가에 익숙해진 다음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습 글쓰기 4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소개서 1, 2, 3, 4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1번은 학업 역량, 2번은 학업 외 교내 활동, 3번은 인성, 4번은 진학 계획 및 진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가 안내를 해드리고요.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10점 만점인데요. 그 퍼센트 보지 말고 점수로 보시면은 한 번 그 과제가 10점짜리인데 안 내면 4점이고요.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면 10점을 드립니다. 구체적이냐, 이게 구라는 아니냐, 그리고 역량이 잘 드러나는가. 그래서 학업 역량이나 노력을 쓰라고 했는데 학업이 아니라 뭐 인성을 함양하는 그런 경험을 적는다면 주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감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3박자를 잘 맞춰주시면 점수를 드릴 예정입니다. 제출 기한을 넘기는 거 그러면은 한 등급씩 감점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점씩 감점하는 거죠. 안 내면 4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우리가 영어로 SOP라고 해요. 되게 유명하게 그냥 SOP 이렇게 하는데 Statement of Purpose라고 해서 내가 어떤 특정한 분야에 지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목적에 대한 내가 왜 여기를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Statement, 밝히는 글이다 라고 영어로는 SOP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이 자기소개서는 대학교 자기소개서입니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근데 대학교에서 자기소개서를 요구할 때는 대부분 어느 전형이냐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자기소개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이력서, 스펙을 나열하는 그 서류를 뭐라고 보느냐? 학교 생활 기록부죠. 생기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학생 생활 기록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는 드러나지 않은 나만의 생각을 집어넣는 나의 색깔이 드러나는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올해 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 지금 고3 형들이 썼던 그 자기소개서 4개 문항을 가져왔습니다. 4개 문항 중에서 3개는요, 공통이에요, 공통. 이거는 이제 대교협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제 만든 거고요.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가 자기소개서를 볼 때 이 세 문항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써놓으면 내년에 조금 이제 그대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나머지 한 개는요, 대학교 자율입니다.
자율문항인데요. 그건 이제 대학교마다 아니 우리는 이 틀에 박힌 이 질문 하기 싫다. 우리는 우리만의 보고자 하는 그 내용을 질문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문항을 자율적으로 하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때 미리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지만 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독서를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독서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뭐 선생님이 나온 자랑스러운 고려대학교에서는 지원자가 왜 고려대학교 학생이 되어야 되는지, 뭐 고려대학교에서 기여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좀 두루뭉실하게 묻기도 하고요. 가장 많이 묻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공, 지원 동기, 진로에 대한 탐색 경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지원하는 거는 이 학과의 학생이 되고자 하는 거니까 내가 왜 이 학과를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목표의식이 있는 것을 물어보는 거가 가장 많은 자율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진로 영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항을 선택해서 4개에 대한 질문을 주고 여러분의 답을 받을 겁니다. 첫 번째는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입니다. 대학은 공부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공부를 잘했다면은 어떻게 잘했는지, 성적이 떨어졌다면은 어떻게 올리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올릴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올렸다면 어떻게 올렸는지, 그런 극복 사례, 그리고 또 나만의 공부 방법이 있다면은 그런 내용을 이제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교 가도 학원 다닐 거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어떻게 어려운 대학 공부를 할 수 있을지를 이제 고등학교에서 내가 성공했던 경험이나 노력했던 경험을 가지고 저 이렇게 했거든요. 대학교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의미 있는 학업 외의 교내 활동입니다. 여러분들도 수업도 듣지 우리 창체 시간이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동아리가 있는데 동아리 시간이나 뭐 진로 시간이 있듯이 그때는 우리가 이제 교과를 배우진 않지만 뭔가 탐구 활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뭐 인문사사 활동이나 아니면 뭐 학교에서 하는 뭐 지오지부랑 그리고 대창프 이게 뭐 진로 활동이죠. 그러니까 그런 활동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대학교에 가서도 물론 공부를 하긴 하지만 이런 학업 외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뭐 창의력이라든지 내가 이제 교과 시간에 뭔가를 배웠어요. 내가 배운 거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내가 이제 전공에 완전 빠져 있는데 교과를 벗어나서 다른 교과와 뭐 융합한 건 없는지 좀 더 실천적으로 행동했던 그 면을 보고 싶어서 이거를 묻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지금 공부만 잘해가지고 직업을 얻기는 힘들어요. 뭐 하물며 회사 가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뭐 열심히 배우고 있는 뭐 지식 같은 게 실제로 쓰여지진 않습니다. 뭐 맨날 컴퓨터 작업하고 뭐 보고서 쓰고 발표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창의적인 역량이 드러나는 걸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2번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3번은 인성을 묻는 거예요, 인성. 그래서 내가 나눈 게 있는지, 배려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협동하거나 혹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의 인성에 대해서 묻는 항목입니다. 물론 이런 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에피소드는 내가 어떤 위치를, 직위를 가지면 되는 거겠죠. 뭐 반장, 부반장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자그맣게는 뭐 팀 프로젝트를 했는데 거기서 조장을 맡았다든지. 근데 굳이 조장이 아니어도 돼요. 그 뭐 조원에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뭔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때 뭐 다른 친구들이 뭐 되게 의욕이 상실돼서 뭐 의욕을 북돋아서 이제 이거를 성공시킨 사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은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좀 그러니까 조용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이 좀 남았으니까
뭐 영어 부장이나 교과 부장 같은 것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전공과 관련돼서 왜 이 전공을 선택했고 왜 지원하려고 하는지를 이제 뒷받침해 주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에서는 자기 전공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을 이제 선호하겠죠. 뭐 소수 학과이면 학과일수록 우리 학과는 이제 입결이 낮아가지고 인기 학과가 아니라서 다른 막 되게 유명한 학과 지원하다가 이제 떨어지는 학생이, 그러니까 점수 맞추려고 이제 들어오는 이제 학과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저는 원래부터 이 소수학과를 알고 있었고 지망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아주 하트 뿅뿅이겠죠. 그래서 좀 내가 이제 특수한 분야에 어떤 관심이 꾸준하게 있다고 하면 좀 득이 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항목을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1번 항목에 대해서 자소서 글을 쓴다면 영어로 350자 이내로 이제 쓰셔야 됩니다. 영어로 이런 질문으로 드릴 거예요. 한글로는 일단 먼저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학업, 공부라고 하는 거, 우리 시간표 보더라도 일주일에 창체 시간 4시간 빼면 다 교과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과 수업을 들으려고 학교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에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건 대학에서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공부했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이제 적어보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은 뭐 write about what you've learned and felt about through effort you put into your studies and learning experience during the high school year입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좀 겁을 먹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업에 기울인 노력. 선생님, 저는 학교에서 별로 공부를 잘 못해요. 뭐 제가 한 공부라고 하면 남들 다 한 그런 공부인데요. 그래서 겸손한 학생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요, 성적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성적뿐만이 아니라, 물론 성적이 좋으면 그걸 조금 더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이런 결과까지도 줬다라고 해서 신빙성이 조금 더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냥 내가 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 그 알아보려고 하는 거는 내신 공부뿐만이 아니라 어떤 탐구 활동도 포함이에요. 탐구 활동도. 그래서 학습과 관련된 어떤 활동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좀 의미 있게 공부했던 거, 뭐 시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교과 세특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교과 활동이겠죠. 그래서 교과 수행평가 또는 뭐 어떤 대회를 준비하면서 내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이고 굉장히 노력했고 고생도 많이 했던 활동 중에 나한테 의미가 있었고 결과도 좋았다. 근데 그게 만약에 내 전공이랑 연관이 되는 과목이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수행평가 3대 요소 구체성은 항상 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 문항을 이제 다른 실제로 고3 학생을 이제 지도하면서 이제 봤는데 보통 구체적인 사례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례를 나열하면 너무 이제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2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쌤이 지도했던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이제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어서 그러니까 영어 학습에 관한 내용을 적었어요. 근데 그 영어 학습은 그냥 뭐 저는 혼자 뭐 벽에 뭐 포스트잇도 붙여보고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거를 기반으로 시작해서 뭐 이제 독서 활동에 기재된 그 독서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내가 어떤 그 학생이 이제 나만의 공부 방법이 있었어요. 뭐 어원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을 가지고 나중에는 친구한테 멘토링을 해줬어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자기가 또 학업적으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영어라고 하는 하나의 그 경험 안에 여러 가지 그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의 과정이 쭉 녹여 있게 그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를 잡을 때는 그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물론 영어도 잘하지만 인문사회학부 쪽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와 관련된 그 교과에서 한 프로젝트, 뭐 어떤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걸 확장해 나간 과정을 적었는데, 그렇게 크게 두 가지 에피소드, 그러니까 두 가지 경험으로 엮으면 이제 분량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과 성적 향상을 중심으로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과 활동까지도 다 소재로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수록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에서 시작된 어떤 관심이 다른 교과에도 연결될 수 있게끔 했던 건 뭐가 있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정말 내가 마음에 와닿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딱 공부를 좀 제대로 좀 즐겁게 해본 경험이 뭐가 있을까? 칭찬받았던 적은 언제가 있었을까? 뭐 아니면은 뭐 상을 받았던 적은 언제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내가 좋은 결과가 이르면 그 과정을 즐겼을 가능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위주로 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사례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어떻게, 쌤이 이제 백문에 불여 일견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 친구는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전공 지원인데, 한마디로 이제 언론학부죠. 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는 2학년 법과 정치 수업 때 이러한 개념을 배웠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수업에서는 너무 이렇게 복잡한 사건을 그 글로 본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뉴스 영상을 찾아봐야 되겠다.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이걸 요약해가지고 또 조원한테 설명도 해줬어요. 그래서 시각 자료를 보니까 또 이런 부분에서 내가 배운 거죠. 배운 점. 그런 다음에 내가 알게 된 개념,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거를 내가 추가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법과 정치에서 시작된 게요, 국어 속 재발견이라고 하는 이 동아리 활동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연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정치와 그러니까 법과 정치에서 배운 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동아리 활동으로 이어지게 됐다. 그래서 내가 정말 깨달은 점은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한 역량이 될 거다라고 한 거를 적은 거죠. 자, 이걸 왜 굳이 적었을까요? 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내용을 했을까요? 이 친구가 언론학부에 지원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교수님이 이 친구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을 배웠군.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제 교과 시간에서 시작된 개념을 통해서 그 미디어 리터러시를 찾았다라는 거는 이 친구가 평소에 언론학과 관련돼서 좀 관심을 많이 기울였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찾을 수 있었겠구나 라고 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겠죠. 이과 계열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요, 수학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대요. 자율활동 시간에 책을 읽었어요. 우리 독서 경험 나누기,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거는 이거예요. 배운 점. 그래서 책에서 배웠더니 이런 걸 평소에 좀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랑 사제동행 독서활동에 계속해서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토의도 했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점점 수학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점점 깊이 있게 다른 활동으로 연계되고 확장되는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에서 발현돼서 물리까지도 이제 연계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과 물리는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나름 찾아가는 그 학습의 과정을 이렇게 글로 진솔하게 푼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생활기록부에 닿을 수가 없어요. 생활기록부에는 그냥 수학에는 이 학생은 수학에 대한 관심이 많다. 물리에는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뉴턴의 제2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움 이런 식으로 적혔겠죠. 근데 이 학생이 수학에서 그 내용을 적고 사제동행에서는 이걸 했고 물리학에서는 이런 걸 했다. 그 연결고리를 누가 적느냐? 학생이 적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를 풀어서 적어줄 수 있는 선생님은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굳이 안 적히니까 내가 쓴 거죠. 이게 바로 자기소개서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기계, 로봇, 에너지, 공학과에 지원했어요. 왜 굳이 이 학과생이 수학, 물리를 적었을까요? 수학과 물리를 굉장히 중시하는 학과이기 때문이죠. 수학, 물리를 잘해야지 기계, 공학도 잘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학습 경험,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내가 어떤 배운 점이 있다면 그 배운 점이 연결고리가 진행되는 과정을 쭉 적어주시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거 체크리스트. 일단 첫 번째는 나만의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내가 뭘 적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인터넷 검색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절대 비추입니다. 여러분만의 진솔한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저는 전교 1등도 아닌데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과만 천편일률적으로 나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뭘 했습니다. 전 뭘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는 생활기록부에 다 있죠. 어떻게 해서 칭찬을 받게 됐는지 내 생각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자기소개서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기반은 돼야 되지만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없는 내용을 쓰면 신빙성이 없겠죠. 그걸 증빙할 수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기부에 언급된 내용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언급되지 않은 내용, 그 깊이 있는 내용을 적는 게 이거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사례도 보면은 여러분이 피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요, 여러분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학습 경험을 적으라고 해서 나만의 학습 비법에 치중하는 학생이 있는데 너무 이것을 가지고 쭉 다 나열해서 쓰면은 좋은 점수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자율시간에 이거로 자기주도 능력을 이제 항상 시켰대요. 그래서 이제 나만의 수업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습관이 생겼어요. 그렇게 내신 성적 1등급. 이거는 사실 많은 학생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스터디 플래너나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이만큼이나 해가지고. 근데 여기에서는 뭔가 나만의 스토리는 없죠. 이렇게는 당연히 공부해야 내신 성적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 소재 자체는 괜찮지만 이것만 계속 꽂혀가지고 쓰면 별로 좋은 점수 받기 어렵다. 그리고 또 결과 중심으로만 너무 써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겸손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결과만 툭툭 던지는 학생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목적은 아닌 거죠. 수학에 관심 많아요. 내신 향상시키기 위해서 질문했죠. 공부했어요. 우리 공부할 때 질문 당연히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질문 안 하는 학생도 있긴 있겠지만 질문을 할 때도 내가 어떤 질문을 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반응이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또 하나의 과제를 줬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내가 스스로 다른 것도 알게 됐다. 이런 확장적인 내용을 담아주면 좋았겠지만 그냥 단순히 그냥 문제집을 풀었대요. 문제집만 열심히 풀었대. 이거 학원인지 학교인지 구분도 잘 안 가고 그리고 2학년 줄곧 1등급 유지. 이거는 생기부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굳이 이걸 적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적어도 되죠. 하지만 자수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어진 그 자수에 진짜 생기부에는 없는 내용을 담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저는 수학을 참 좋아합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질문을 했어요. 궁금한 내용이 뭐냐?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까? 어떤 공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했어요. 다양한 시도. 즐겁대요. 이런 것들도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도서도 찾아 읽었고요. 그리고 의문 생기면 몇 번이고 찾아가서 질문한대요. 그래서 즐기고 좋아하니까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험가와 다른 창의적 접근으로 칭찬받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글자 수에 여유가 있으면은 에피소드를 뭐 얘기하세요. 뭐 어떤 이 내용에 대해서 A라고 하는 문제를 A 다시로 푸는데 난 B 다시로 이렇게 제시를 했더니 선생님이 요러요러해서 요런 게 굉장히 독창적이다라고 해서 칭찬을 받았다.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다. 뿌듯해서 그거를 계기로 또 뭘 하게 되었다. 이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험에 있어서는 3박자 맞춰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제출 기한 엄수 해주셔야지 감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이어야죠. 사례가 있어야 됩니다. 사례, 에피소드 중심으로. 역량이 잘 드러나는가? 여러분들이 쓸 때요. 이 질문을 체크를 꼭 하세요. 학과 또는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자, 그리고 사실이 입각했는지. 이거는 여러분 실제 대학에서 이제 제시하는 유의사항인데요.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이름. 저는 자랑스러운 대기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국 사태 때문에 더 예민한 부분이죠. 저는 뭐 삼촌이 뭐 어디 회장님이셔서 덕분에 여기에 이제 봉사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 거를 베꼈어요. 그러면은 그냥 자동 불합격입니다. 이거는 그냥 시스템상으로 돌려서 불합격이고 약간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연락이 갑니다. 공인어학 성적 안 되고요. 뭐 탭스 몇 점, 토익 몇 점 이런 거 안 되고 뭐 올림피아드 나갔다 뭐 이런 것들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우리 학교에 뭐 이런 학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이 자기소개서 1번 어떻게 썼는지 좀 쓰고는 싶은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이 자기소개서 1번을 한글로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링크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언제까지냐? 오늘 11시 59분까지입니다. 11시 59분까지. 12시가 넘어가더라도 제출은 됩니다. 하지만 마감 기한을 넘긴 거기 때문에 감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1번을 발표하는 각 반 학생들은요. 영문, 대본을 언제까지 우리가 발표가 진행되는 주가 다음 주죠. 그 전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출 링크로 영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발표 준비와 관련된 거는 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사실은 정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 자체도 어떻게 뭐 틀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천편일률적인 틀을 맞추게 되면은 좀 진솔한 나만의 자기소개서가 안 나올 거라고 하는 좀 불안감이 있어서 뭐 형식이나 뭐 두괄식, 미괄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두괄식이 좋긴 해요. 두괄식. 근데 조금 여러분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어떠한 문장이라도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진솔한, 그러니까 물론 이게 평가긴 하지만 제출에 큰 점수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기회로 다가오는 고3 자기소개서 작성하게 되는 것도 조금 참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저는 학종은 아닌데요. 전 정시파인데요. 여러분들 회사 입사할 때도 꼭 이런 부분이 쓰인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